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쓸모없이 버려지던 폐타이어를 이용해 세상에 하나뿐인 신발을 만드는 기업 트레드앤그루브의 이혼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납치된 대한민국 탑배우의 극한 탈주극 영화 인지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수명을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폐배터리 시장도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재사용 배터리 기반의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른바 ESS 개발에 뛰어든 국내 완성차 업체가 최근 세계 안전인증 기업과 함께 안전평가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개발 중인 ESS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완성차 업체는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원재료를 추출하는 재활용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독일의 완성차 업체는 올해 초 독일에 연간 3,600여 개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면서 원재료 추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폐배터리에 집중하는 건 전기차가 점점 보편화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오는 2050년 600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산업계에 불고 있는 ESG 경영 바람도 완성차 업체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배경으로 손꼽히는데요. 전기차 신차 경쟁을 넘어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회사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계속 연장되면서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거리두기 외에도 먹을거리 불안과 식자재 값, 최저임금 인상까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진입한 지 벌써 5주째. 외식업계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채소 등 식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불황의 메뉴 가격은 올릴 수 없고, 내년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까지 그야말로 고민이 한가득인데요. 여기에 연이은 악재까지 외식업계에는 볕들 날이 없습니다. 최근 직영으로 운영되는 한 분식 브랜드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좋지 않은 위생 상태로 식중독균이 발생한 건데요. 여기에 대형 패스트푸드 브랜드도 식자재 운영 부실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외식업에 대한 불신 문제까지 가중될까 외식업계는 노심초사인데요. 최근 지급 결정이 난 재난지원금도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 재난지원금도 쓸모가 없기 때문인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외식업계는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언제 폐업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흔히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업에서도 연간 2,2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 국가 전체 발생량의 약 3%를 차지합니다. 논에 고인 물에서도, 소가 내뿜는 트림에서도 온실가스가 방출되는 탓인데요. 이에 정부는 2014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43개 품목, 4,700여 개 농가와 함께 탄소 감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경제적으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당장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해 환경 비용이 높아집니다. 농업의 탄소 국경세를 직접 물리진 않지만 화석 연료 보조금 제한 정책 등은 농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유럽은 올해 상반기에만 2억 1,300만 달러 농식품이 수출된 신흥 수출 시장입니다. K푸드 열풍을 이어가고
기후변화에도 대처 가능한 저탄소 농법이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드앤그루브 이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쓸모없이 버려지는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매년 10억 개나 버려지는 폐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트레드앤그루브. 이들은 비록 수명은 다했지만 쉽게 닳지 않는 자동차의 신발로 개성과 특색을 가진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의 신발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폐타이어로 신발을 제작, 각종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기업 트레드앤그루브의 이온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트레드앤그루브라는 팀이고요. 폐타이어를 업사이클링해서 신발 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트레드앤그루브에서 트레드는 타이어가 땅에 받는 고무 표면을 말하고요. 그루브는 그 표면에 새겨진 무늬를 뜻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타이어를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 2차례를 통해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 겨울에는 첼시 부츠, 이번 여름에는 샌들과 슬리퍼 제품으로 각각 1,200만 원, 3,500만 원의 펀딩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팀원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가 팀원이 뉴스에서 우연하게 아프리카 오지에서 타이어를 신발 대용으로 신는 모습을 봤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만 다듬으면 정말 오지에서 신발로 신기에 최적의 재료고 또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국내 폐타이어 적체 문제라든지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타이어를 활용하면은 사회적으로나 제품적으로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폐타이어를 수거를 하게 됩니다.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에서 저희가 수거를 진행하게 되고요. 선별을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데 너무 많이 닳았거나 또 상태가 안 좋거나 하는 타이어들은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어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째로 세척을 거치고요. 세척을 한 이후에는 타이어의 트레드 표면만을 정밀하게 분리하는 가공 공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가공 공정을 거친 타이어의 트레드만을 신발의 밑창에 적용해서 타이어가 신발 밑창이 되는 것입니다. 타이어라는 게 자동차의 막대한 속도, 무게를 버텨야 되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나 접지력 등이 일반 고무 밑창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를 사용했을 때 일반 신발 대비 훨씬 오래 신을 수 있고 미끄러짐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타이어 그 무겁고 큰 거를 가공을 하고 다시 또 세척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제작 난이도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의 밑창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혹은 같은 타이어에서 나온 밑창이라고 할지라도 찍어내는 모양이나 방향에 따라서 또 타이어의 상태, 종류, 패턴에 따라서 같은 모양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품 하나에 단 한 가지의 모양만 있다는 점이 좀 개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폐자재를 활용한 제품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까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펀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관심과 흥미를 보여주셨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신어봤을 때 생각보다 편하다. 이게 폐자재 같지가 않다. 그리고 내 타이어 모양은 이런 건데 이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로 진행했던 첼시 부츠 같은 경우에는 수제화 제품이었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장인분들이 하루에 몇 켤레 정도만 생산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해 주셨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셨고요. 두 번째로 진행했던 펀딩은 부산에서 시작한 양산화 제품이었습니다. 보다
가격적으로도 조금 더 조정을 했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펀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원 모두 거의 5년 가까이 됐는데 학창 시절 때부터 창업 동아리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동아리에서 셋 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시도도 해봤고 논의도 해봤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창업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셋의 좀 의지가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학생들 셋이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타이어 수급처를 가든 신발 공장을 가든 되게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 애들끼리 와서 타이어 주세요. 타이어로 신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수상하게 생각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안 된다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데서도 다 이제 발품 팔고 저희가 신발 처음 했을 때는 공장만 40군데 정도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발품 팔고 저희 시간과 노력으로 많이 해결을 했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학생이고 젊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타이어 쪽에서도 그렇고 신발 공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셋 다 공통적으로 좀 지향하는 바가 수많은 창업이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이 다 이제 첫 번째는 물론 수익을 창출해서 이제 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 저희는 그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다른 존재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타적인 창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셋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사회적 기업 활동을 많이 했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도 되게 미약하지만은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으면 하는 게 저희 작은 신념이라고 한다면 신념일 수 있겠습니다. 셋 다 환경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가치 아니면은 조금 기업의 형태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뉴스를 접해도 이런 아이템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타이어 업계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조금씩 더 배우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소규모로 제작할 때 있었던 문제들과 이제 또 저희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는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또 계속해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패션이라는 점에서 정말 저희보다 뛰어나신 분도 많으시고 규모도 큰 회사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분들 다 경쟁자보다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성 패션 또 패스트 패션에 비해서 업사이클링 패션은 비용이라든지 소모되는 시간이라든지 또 이걸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 아직까지는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업사이클링 패션을 하시는 분끼리 조금 더 같이 뭔가를 많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사이클 브랜드들과 협업을 한다든지 콜라보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 다 알고 지낸 지 거의 5년 가까이 돼 가고 셋 다, 저 포함해서 셋 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팔자에 없는 타이어 이제 주스러 다니고 굴리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고, 또 팀원 중에 한 명은 막 타이어를 처음에 실험하고 저희가 문구용 칼부터 그 철공소에 파는 전기톱까지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좀만 더 참고 하면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참고 힘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 저희 기업의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차피 폐타이어를 모두 신발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폐타이어가 충분히 잘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화학적인 그 물질들을 활용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체되어 있는 폐타이어도 많이 있고 환경에 오염을 주고 있는 폐타이어도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폐타이어를 모두 다 신발로 소진해 버리겠다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갖고 또 폐타이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런 계기를 좀 더 제공해 드리는 것에 저희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차례 펀딩을 통해서 겨울에는 부츠, 여름에는 샌들 슬리퍼 제품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둘 다 계절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특색보다는 일단 폐타이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좀 낯설지 않도록 가장 무난한 색깔 그리고 디자인을 채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스니커즈나 운동화 같은 제품들을 개발을 거의 완료를 했고, 보다 지난 제품들에 비해서 보다 저희만의 어떤 특색이나 디자인성을 조금 더 추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트레드앤그루브는 보다 다양한 제품 그리고 더 좋은 제품들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